중국이 55% 관세 폭탄 맞았습니다. 그런데 7월 8일까지 대한민국이 관세 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50% 관세 폭탄은 더 이상 농담이지 않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G7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에 말이죠. 나토까지 불참한다는 이재명입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전략 파트너가 아닌 신뢰 보유국으로 볼 것이 빤한데 이번 나토 불참 전에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나토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이재명이 안 간다라는 건 고의적인 패싱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죠. 이건 말이죠. 이 아니한 현실을 인식이 부른 외교 참사입니다. 지금 국제 질서는 어떻게 재편되고 있죠? 중동의 위기, 그 다음에 북핵의 고도화, 미중 전략 전쟁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진 총체적 전환기로 세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나토 무대는 말이죠. 단지 한 번의 회의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유진영에 책임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각자의 역할을 논의하고 구조화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맡고 있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 등 이 나토에 가서 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재명은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국가가 위기일수록 이 국가 지도자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도망치고 있는 이재명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란 다음에 북한이다라는 미국 전략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벙커 버스터가 김정은을 겨누고 있다라는 생각에 이재명이 몸을 숨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 하늘을 가른 벙커 버스터의 표호, 단지 이란을 향한 경고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선제 공격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감행된 미국의 정밀 공습, 이란의 핵시설 3곳을 박살, 초토화시켰습니다. 이 작전은 단순한 전술적 승리가 아닙니다. 미국 무기 체계 우월성을 실전에서 입증한 결정적인 사건이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국내 언론은 희한스럽게도 이 6월 23일 오전까지도 지금 확인해 본 결과 미국 국방부의 이런 공습 브리핑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커뮤니티에는요, 미국 국방부의 이란 공습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건 이 이란의 공습 후에는 북한이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국내 언론, 조선일보 등 주요 일간지조차 이 해당 대목만 쏙 빼고 번역을 해서 여론의 눈을 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회피하고 나토 회담을 외면한 채 7월 8일까지 버티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의 50% 관세 폭탄을 때려 맞는다. 라는 겁니다. 골프 외교 운운하고 암살의 경험을 공유했다. 트럼프가 이재명을 빠른 시간에 만나고자 한다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변인이 그렇게 올려치기를 했는데 정작 자리가 만들어졌는데도 가지 않겠다. 친이란 친북 외교의 대가는 대한민국 전체가 치르게 될 겁니다. 이란의 핵시설 제거 작전에 활용된 군사 기술과 전략이 어떻게 북한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요. 재밌습니다. B2 폭격기 벙커버스터, 토마호크 미사일, 그리고 전자전 및 사이버전까지 모든 요소가 준비된 시나리오로 짜져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또한 미국 국방부가 밝힌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 정황과 러시아, 중국 무기 체제 무력함,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외교적 고립과 붕괴 가능성까지 총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몰에 가보시면 백화점 납품급의 참외를 산지 직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가 살리기에 동참해주시고 최고 등급 용암 참외를 착한 가격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태그나 구독자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이란 핵시설 제거를 보면서 속 시원하셨다. 그 다음은 누구일까? 바로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깨갱한 것 같습니다. 바짝 엎드렸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공격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는데요. 근데 쥐똥굴인 줄 모르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러시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동의할 나라는 몇 없을 것 같은데요. 특이한 건 북한이 아직도 아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이 뭐냐면요. 이란이 구축해온 러시아, 중국제 방공망이 사실상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라는 점입니다. S-300 계열을 기반으로 한 이란의 방공 시스템이 비투 스텔스 폭격기를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초음속 저고도 접근이 가능한 토마호크 미사일에 대해서도 궤적을 끝내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한 발도 쏘아지지 않았다라고도 미국 국방부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란의 자부심이던 방공 시스템이 무용지물로 판명된 거고요. 이는 똑같이 북한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시그널이다라는 거죠. 북한도 무기를 어디서 사들이냐? 이 러시아, 중국에서 사들이겠죠. 자, 북한이 다음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전략가들에게 이란은 단지 하나의 문제였을 뿐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대상은 핵을 가진 독재 체제이면서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후방으로 작용하는 북한이다 라고 합니다. 이미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면서 보여준 전술은요, 그대로 한반도 북부의 평산, 영변, 풍계리, 화성기지 등 북한의 핵시설에 적용될 수 있다 라고 언급합니다. 미국은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요, 북한의 군사시설에 대해서 정밀 데이터를 수집해 왔습니다. 위성과 전자신호 그리고 지하탐지 기술을 통해 가지고요, 핵시설의 위치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와 벙커, 심도까지도 정밀하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터트리면 잔잔한 파동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부터, 그리고 지하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까지도 다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북한 핵시설 제거 작전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시작됐을 때에 대한 시나리오가 4단계가 나왔는데요. 자, 시나리오에서 1단계가 뭐냐면 이 작전 개시 수시간 전에 이미 먼저 이제 통신과 전력을 마비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버 사령부에 통해서 북한 전역의 군사 통신망과 레이더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동시에 전자기 펄스탄을 활용해 가지고요, 주요 지휘 시설의 전원을 차단한다. 그 다음에 이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그라울러가 적 레이더 신호를 교란한다. 이게 1차 시나리오입니다. 이 EA-18 그라울러는요, 적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데 특화된 항공기입니다. 레이더 방해 전파를 쏘고요, 또 통신 교란 능력을 갖춘 전투기다라는 거죠. 북한의 방공망은 사실상 눈을 감은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투 스텔스기가 오기 전부터 이 상황을 이제 심각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우왕좌왕할 겁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비투 스텔스 폭격기가 출격을 합니다. 괌과 미주리주에서 출격한 비투 스텔스 폭격기가 평양, 영변, 풍계리, 함경북도 화성기지 상공으로 접근한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각각 2발씩 투하합니다. 100m에서 300m까지 파괴 가능한 핵심 목표물을 타격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평산, 영변, 풍계리 핵시설에 아마 스텔스기가 집중적으로 투하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3단계가 뭐냐, 위에서 떨어뜨리고 이제 측면에서 친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란에서도 이 토마호크 미사일이 대량 타격됐습니다. 일본 해역과 동해에 배치시킨 이지스 구축함과 핵추진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한 200기 정도 발사시킨다. 미사일은 각종 지휘소나 미사일 발사 기지 등, 그리고 김정은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구역을 정밀 타격한다라는 시나리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군은 말이죠, 이 김정은의 동선을 사전에 추적해서 주요 벙커를 직접
타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둔다라고 합니다. 김정은의 벙커가 한 100개 정도 있죠. 매일 다르게 옮겨서 잔다라고 하는데 아마 사전에 추적해서 김정은이 100개의 벙커 중에 어디에 자는구나까지도 정보가 흡수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뭐냐면 F-22 랩터의 후속 작전과 제거 작전으로, 그러니까 이제 박살 내놓고 이제 확인 사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김정은과 핵개발 지휘부가 은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동굴, 벙커, 차량 등을 집중 타격한다라고 합니다. 필요할 시에 합동 특수작전 사령부 요원이 투입되어서 김정은 제거 작전을 수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은요, 이 북한의 핵시설 제거 작전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제거 작전이 이 시나리오가 쫙 짜져 있는 상황에서 이란전을 거치면서 더 정교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김정은은 외교적인 고립을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이 무기도 이제 형편없다라는 게 들통이 났고요. 중국의 무기 또한 몰락했다라는 것을 이란으로부터 목도했습니다. 이란의 패배가 단지 미국의 승리가 아니라 러시아, 중국제 무기 체제의 완전한 실패이기도 한 겁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방공 시스템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구형 기술 기반이다라는 거죠. 일부는 이란에서 중개 유입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무용지물로 판명된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가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 수 있고요. 공포감으로 더 부들부들 떨 수 있다라는 거죠. 김정은이가 이제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중국에게 의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번에 이란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중국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냥 푸틴과의 통화, 그리고 8월에 푸틴과 만나자 정도 끝냈죠.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다라기보다는 중동 지역의 평화를 원한다, 이 정도의 언급으로 끝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런 내용들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우리를 미국으로부터 지켜줄 울타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판단이 섰다라는 거죠. 아, 각자 도생이구나 라고 말이죠. 시진핑이가 지금 군과 당 내부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 대규모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2주 정도 지금 외부 활동이 없습니다. 국방부장, 로켓부 지휘부, 정보기관 핵심 인사들이 교체되거나 실종되는 등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 적극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게 사실 드러났습니다. 최근 외교 정세가 보여준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죠. 중국 사실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도 이제 혼자 살아남아야 되겠다, 홀로서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오늘은 이란이 될 수 있고 내일은 북한이 될 수 있다. 그 후에는 뭐냐? 대한민국은 어찌 될까? 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의 먼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수장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이가 쉐쉐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의 성명을 외교부가 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교가 박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에서 탈락하겠구나라는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온통 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이란의 핵시설 박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왜? 다음이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 이번에 이란 작전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명분을 확보한 겁니다. 핵무기를 만들기 전에 방지 차원에서 또 타격이 가능하다라는 새로운 군사적 룰을 만든 겁니다. 이제는 핵무기를 쏘지 않아도 만들기만 해도 두드러 맞겠구나라는 게 정해져 버린 거죠. 결국 이란이 먼저 때려 맞았지만요, 다음은 북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경고도 유예도 없을 겁니다. 벙커버스터가 날아간 곳이 오늘은 중동이지만 내일은 북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는 이제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이재명이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외면하고요. 나토 회담도 거부하고요. 친이란 반미 외교를 지속할 경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됩니다. 경제 제재와 관세 보복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중국이 55% 관세 폭탄 맞았습니다. 그런데 7월 8일까지 대한민국이 관세 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50% 관세 폭탄은 더 이상 농담이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이 그랬죠. 트럼프 가랑이 사이도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호락호락하지는 않겠다. 라고 큰소리 빵빵 쳤습니다. 한국은 이제 진지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겁니다. 형편없는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아작이 나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애 TV였습니다.